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름은 이혜웅이라고 하고 현재 피기맘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요. 타임교육이라는 곳에서 입시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안 변하는 거에 주목해라.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 과목이 약간 달라지든 그렇다고 수학이 없어지지 않고 영어가 없어지지 않고 국어가 없어지지 않거든요.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주요 과목의 어떤 내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중학교 때 할 일은 굉장히 기본이 되는 다양한 그 소재들을 준비하는 데 초점을 두시는 게 맞다. 그러니 변화를 찾아보는 건 좋은데 그 변화 항목이 마치 주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바뀐 거 이제 두 번째로 바뀐 거에서 이제 저는 그걸 두 번째로 꼽는데 내신이 변별력이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수시에서는 수능 최저가 강화되거나 면접이 약간 강화되는 거고 정시에서는 반대로 학생부가 약간 더 강화돼서 반영되는, 그러니까 수시 정시가 약간 거리가 좁아지는, 그래서 둘 다 중요하죠. 그래서 1학년 때 내신도 중요하고 여전히 고3까지 수능 공부하는 것도 여전히 중요하다. 그게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수 목적고가 이제 요즘 엄마들 이미지에는 아마 영재고 과고로 굳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20년 전 엄마들 머릿속엔 외고였어. 근데 원래 특목고의 첫 출발은 체고하고 예고입니다. 체육고, 예술고. 그러니까 특수목적고는 가서 배우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고와 다른 걸 배우는데 다른 걸 배우는 미니멈 비율이 50%입니다. 외고를 가면 어학을 50% 이상 해야 되고요. 영재고 과고를 가면 수학과 과학을 50% 이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목고를 가는 순간 정시를 거의 접고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특목고 가는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도 중요하지만 내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정시를 과연 접고 이것만 하는 게 필요한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영재고 가는 거를 권장하거든요. 의대 갈 게 아니면. 왜냐하면 아이들이 영재고 과고를 가면은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3년간을 약간 창의적이고 토론도 하고 발표도 하면서 공부를 했을 때 특히 17부터 19까지를 그렇게 살면은 굉장히 그 시기에 성장하는 게 있어요. 이제 대학 가는데 일부 득을 보거나 손해를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방식을 선호하면 전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영재고 갔는데 내신이 안 되면 집에서 몰래 수능 공부해야지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에서 하는 방식도 다르고 달라. 이게 어른들도 이렇게 이중적인 생활을 하기 힘든데 아이들한테 너무나 고통이에요. 그래서 특목고를 고민하실 때는 공부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실 필요는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는 이거랑은 좀 다른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외고 국제고는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긴 한데 통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준비도 간간히 할 수는 있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유불리로 하면은 저는 현재와 큰 차이 없다. 중1 때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자유학기제를 먼저 하는 학교들도 있고 시험을 먼저 보는 학교들도 있는데 둘 다를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자유학기제를 통해 그 다양한 과목, 그 다음에 다양한 평가 방식에 적응하는 연습도 할 수 있는 기회고, 그 다음에 이제 옛날 방식의 필기 시험도 여전히 한번 보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 그리고 우리 특히 지금 중1이 된 친구나 내년에 중1 될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고교학점제 플러스 40% 이상의 정시를 애매하게 둘 다 해야 되는 운명을 타고났기 때문에 중1이 그걸 하는데 되게 중요한 시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1 때는 지나친 선행이나 또 엄마들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나왔다고 막 이때 진도 빼야 된다고 딥딱 달리기만 하는데 그러지 말고 양쪽에 균형 있게 자기를 좀 시험해보는 내 수준을 평가해보는 시기로 삼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세특이 또는 학종에서 비교과가 비중이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손톱 밑에 가시 같은 거예요.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서 죽진 않거든요. 근데 정말 아파. 그리고 매일매일 선생님이 과제 제출하라 그래. 그 다음에 이거 실험할 때 제대로 안 하면 혼난다 그래.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그거를 자기가 감점 안 당하고 스트레스 안 받을 정도로 쳐낼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쓸모가 있냐 없냐는 나중 문제야. 일단 중1 나이에 성장해야 될 비교과적 요소하고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이때 안 키워놓으면 중2 때 가서 갑자기 크지 않는다. 그런 면에서 중1은 여전히 중고등학교 6년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2 때는 이제 뭐 내신이죠. 중2. 왜냐하면 우리가 수시 정시 있잖아요. 수시는 내신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적의 비중이 90% 이상 돼요. 그러니까 중2 때 내신은 좀 소홀하게 하고 나중에 잘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다. 그다음에 중3 시기는 이제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시기잖아요. 첫 번째로는 여전히 정시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능 준비하는데 어디가 유리하냐도 고려해야 되고, 두 번째로 내가 가면 과연 1등급 받는 게 가능하냐, 지금부터 노력을 하면 될 것이냐, 뭐 이 두 가지를 좀 고려해서 고등학교 선택을 3학년 때는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선택은 어떤 형태로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부할 때는 뭘 해야 되냐, 그러면 수능 준비를 위한 약간의 선행과, 그 다음에 이제 중3 2학기부터는 본인이 갈 확률이 높은 고등학교에 내신도 미리 좀 공부해 두는 그 현명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부하는 측면에선. 교육학의 개념에서 보면 인지 영역이라는 게 있고 비인지 영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지 영역은 진짜 공부하는 능력입니다. 계산 능력, 말하기 능력 이런 거. 그다음 비인지적인 능력 요소는 그거랑 상관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내심이 강하다, 공부 잘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목표의식이 뚜렷하다. 이거는 공부 기술과 상관이 없으나 목표의식이 뚜렷하면 이걸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부 역량으로 먼저 나누어 보면, 인지적 요소로 먼저 나누어 보면, 저는 배우고 익히고를 딱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러다 보면 이제 이때도 숫자로 시간이 나오죠. 모든 건 시간으로 저는 환산돼야 된다고 보는데, 내가 학교 수업 50분을 했는데 이거 복습하는데 20분이면 돼. 이게 현재 나의 능력치예요. 어떤 친구는 50분 수업을 들었는데 30분이 걸려. 그러면 이게 현재 나야. 그러면 이제 한 달 뒤에 나는 50분 들었을 때 25분으로 단축했으면 내가 확실히 이 시간에서는 성장했네?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는 배우고 익히고에 대한 습관, 루틴을 만들어가는 게 공부에선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셀프 테스트를 하는 거. 학원에 믿고 맡기는 거, 아니면 학교에 믿고 맡기는 건 좋은데 그건 수업까지예요. 근데 내가 학원이든 학교든 어느 과정을 배웠으면 잘했는지, 잘 배웠는지 못 배웠는지는 반드시 부모님이나 아이가 체크해 보는 게 좋죠. 비인지적인 요소에서는 저는 목표는 명확히 갖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꿈이 분명해야 된다, 중학생은. 그러니까 중학생은 저는 대학교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꿈. 대통령 좋아요. 과학자 괜찮아. 의사 되고 싶어 좋아. 그리고 이거를 자기 주도로 안다는 건 환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잡월드 같은데 매일 출근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럴 기회도 많지는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가 꿈을 정해요? 그래서 저는 목표의식을 갖게 하려면
저는 약간의 남이 주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야, 내가 보기에 너는 엄마가 지켜본 결과 또는 엄마가 너의 장단점을 분석해 본 결과 너는 컴퓨터 관련한 걸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아. 그럼 애가 그때는 뭐라 그래요? 사춘기잖아. 엄마가 뭘 한다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책상에 앉아서 가만히 할 일 없이 해보면 어느 순간 검색합니다. 컴퓨터 관련 직종은 뭐가 있을까? 대학은 뭐가 있을까?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는 약간 선한 스트레스는 필요하다. 아이들한테 너무 스트레스를 안 준답시고 현실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는 굉장히 객관화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진로를 어떻게 봐야 될 거냐의 문제에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방향성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공계가 좋아요? 나는 어학을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사람과 대화를 많이 해서 뭔가 소통하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정도의 갈래.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학과하고 직업들 이런 게 따라오겠죠. 그래서 이 꿈과 진로의 문제는 오늘 하루하루 내가 준비해 가는 거랑 연관이 돼 있어. 연예인이 되고 싶다 내가. 우리 저 유명한 블랙핑크 제니가 8년을 연습생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데 그냥 방에 침대 위에 누워가지고 유튜브만 봐.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움직여야 돼. 그래서 꿈은 행동이 뒤따라야 되고 그거를 가기 위해서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과정에 1층 올라갔을 우리는 지금 꿈을 처음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처음 해보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1층에서 풍경을 구경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하기 위해서 공부도 하고 나 경영해야 되니까 수학도 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네 이러다 1층으로 올라갔어. 2층으로 올라갔어. 보이는 풍경이 달라요. 3층 올라가면 옥상에 올라가면 달라져. 그래서 이 꿈이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자벌들을 이용할 때도 한 번은 이거 해보고 한 번은 이거 해보고 내가 죽어도 하기 싫은 거 빼고는 경험을 해봐야 돼. 그래야지 이제 내가 한 층 한 층 올라가면서 이제 옥상쯤 오면은 난 확실히 이걸 하고 싶어. 그게 이제 완성되는 게 고3 때죠. 물론 우리 대학 가서도 바뀝니다. 의대 갔다 느닷없이 철학을 하고 싶다는 친구도 나오기도 하고요. 수학과를 갔는데 뭐 독일어를 해보고 싶을 수도 있어. 그거는 그 친구가 그 옥상에 올라가서 더 위에 뭐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잖아요. 절대 공부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꿈도 마찬가지다. 처음 맘먹은 게 끝까지 가지 않는다.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시야가 넓어진다. 그래서 보이는 만큼 아는 거고요. 아는 만큼 행동하게 돼 있습니다. 꿈과 진로도 마찬가지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부모님들이 좀 기본기를 인지하고 그다음에 앞뒤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이제 학원들 설명회나 자극적인 언론의 기사를 보면 얘가 변했으니 이래야 돼. 그런 건 상술입니다. 중1은 기본 공부 역량을 키우는 시기고 고1은 정말 대학의 수시를 결정하는 운명이 달린 시기예요. 3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완전히 다른 거야. 하나는 그 전쟁이 났긴 했으나 후방에 있는 민간인이고 하나는 지금 당장 전선에서 총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2를 그렇게 닥달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한 발 물러서서 좀 보고 기본기를 좀 확인하려고 하는 게 좀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그 급하게 이야기하는 학원이나 그런 거에 너무 팔랑팔랑 하지 말고 중심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